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willingness to pay라고 여러분 배우셨던 거 기억 하실 거예요. 수요 곡선은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다라고 읽을 수 있고, 공급 곡선은 공급자들이 최소한 받아야 하는 가격이다. 가로축에서 세로축으로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할 텐데요. 우리가 재정학이라든가 세금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읽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읽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런 설명을 잘 하지는 않고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제 공급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들에게 과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들은 전보다 더 많은 가격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소비자들은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조세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세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뭐 여하튼 공급자들은 직접 세금을 내야 되는, 직접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 받아야 하는 가격을 세금만큼 높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물론 이 그림이 세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세금이 인상되기 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편의상 세금이 이제 부과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균형이 여기였었고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P스타, 균형 거래량이 Q스타였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공급자들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가격을 세금만큼 올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만큼 공급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동하는 이 길이가, 이 차이가, 이 디스턴스가 정확히 세금의 크기와 같겠죠. 세금을 다 공급 곡선에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그것을 공급의 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공급량의 감소고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의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 두 곡선의 이 차이가 바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편의상 타우라고 쓸까요? 타우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균형,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한번 이야기해야 될 텐데, 자, 앞에 그림을 먼저 한번 다시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새로운 균형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공급 곡선은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P1, 그다음에 이제 Q1이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1은 어떤 가격이냐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제 P1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죠.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이 공급자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바로 P1이고요. 자, 그러면 공급자들은 P1을 받게 됩니다. P1을 받으면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것이죠. 정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P1만큼을 받았다면 바로 이 공급 곡선의 차이가, 이게 공급 곡선이 부과되기 전에 공급 곡선이 부과되기 전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급 곡선이고요. 자, 이것은 세금이 부과된 이후의 공급 곡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겠죠.
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고 공급자들이 P1을 받아서 이제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얼마만큼 세금을 내냐면 이만큼 세금을 내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공급자들이 받게 되는 가격은 여기 이 가격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정부의 에이전트가 모든 거래를 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래도 놓치지 않고 이글 아이와 같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그 중간에서 세금을 가져가고 그 차액만큼을 공급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바로 텍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P1이 바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 거래량인데 균형 거래량은 이제 Q1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균형 거래량이 Q스타였단 말이에요. 세금이 도입이 되면서 이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두 가지 특징은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왜냐하면 공급이 감소했으니까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균형 거래량이 그 다음에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가격이 상승했는데 결국은 또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공급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가격 수준 P스타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전보다 높은 가격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자들은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P스타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냥 소비자가 10,000원을 주면 그 10,000원이 공급자한테 가는 거였는데요. 자, 이제는 가격이 예를 들면 1,500원으로 올라갔고, 소비자는 1,500원을 내고요. 공급자는 1,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9,500원만 받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세 부담은 공급자들이 하게 되지만 조세의 전가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수요자들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과한 세금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하거나 완전 탄력적이지 않다면 그 둘 중에 뭐 하나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가 그 세금을 100% 부담하는 일은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임대 사업자들의 임대 수입에 과세를 한다면, 그러니까 뭐 집이 많이 있어요. 혹은 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이 한 동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그냥 아파트 한 동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전보다 더 많이 과세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대 사업자들은 자신이 빌려주는 집의 임대료를 전보다 높일 것이고요. 지금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집이든 상가든 오피스든 렌트를 하는 사람들은 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P1 수준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만 배우면 그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들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임대주택, 임대오피스, 임대시장은 위축이 되는 것이죠. 거래량이 감소할 테니까요. 이제 물론 그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제 다시 앞의 그림으로 돌아가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상황을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보죠.